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에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계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그룹 하마스가 5천여 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이스라엘 영토 내 민간 및 군사 타겟에 발사함과 함께 중무장한 하마스의 전사 수천 명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영토 내부로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폭탄 조끼를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자폭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쟁 수준이지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 공격은 9.11 또는 진주만 공격 같은 경험이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 며칠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침 먹을 시간에 이스라엘 시골 마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야외 밤샘 파티 등에 들이닥쳐서 민간인, 여인들, 노인들, 심지어 코흘리게 애들까지 1000명 이상을 무차별 사살하고 심지어는 마을 여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을 참수하여 시신 옆에 뒹굴러 다니게 놔두는 등 테러가 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테러리스트 행동인 인질 확보 또한 수백 명에서 가자 지역으로 끌고 갔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요점은 이 상황이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테러 공격인데 그 스케일이 거대하고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이 붙게 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주만이다 라고 비교 분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군들은 CNN, BBC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끝까지 군인으로서 적군과 싸우고 전쟁만 하지 절대 저런 짓은 안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쟤들은 테러리스트 나쁜 놈들이고요. 우리는 자유지정에 좋은 놈들이에요 라는 세계 여론을 염두에 둔 매우 중요한 언론 플레이를 영리하게 하는 거죠. 반면 그제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엘 하니예는 우리는 목적한 바를 다 성취했다. 휴전협정하고 싶으면 뭐 응할 용의가 있다 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피해자고 이스라엘이 가해자라는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제스처이지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누가 저를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순식간에 정신없이 구타해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나도 화가 나서 맞서 싸우려 했더니 난 하고 싶었던 거 다 했어. 우리 그만 싸우자. 여러분 여보래요 라고 하는 형국이 됐더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습과 앞으로 있을 지상전에서 하마스 단원들이나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면 될수록 하마스는 중동 아랍 국가 민중들 간의 반이스라엘 정서에 불을 지르는 상황이 될 것이어서 우리는 목적한 바를 다 성취했다라는 말이 역겨운 아이러니지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고 반격을 시작하였는데 가자 지역 내에 하마스 관련 타겟들에게 공습을 해오고 있고 곧 가자 지역으로 대대적인 지상군의 진군을 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가자에서의 지상 전투는 매우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며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매우 작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다들 군대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가 이런 데서 하는 시가전이지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메카바 탱크만 해도 시가전에서는 높은 빌딩 위로부터 날아 내려오기 때문에 RPG-28 같은 러시아식 최첨단 미사일은커녕 구식 RPG-7에게도 취약하고 탱크의 윗부분의 장갑이 가장 취약하니까는요. 이런 탱크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병들은 그대로 시가전의 위협에 노출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 공격도 시가전에서는 더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10월 8일에 미국은 미 6함대 소속 제럴드 R. 포드 항모 타격단을 급파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듯이 옆나라 레바논에 본거지를 두고 이란이 물주 역할을 해온 시아파 테러 그룹 헤즈볼라와 이란의 도움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시피 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허튼 수작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라는 한 수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소식을 듣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당장 궁금한 것은 첫째, 왜 그토록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당했을까? 둘째,
하마스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공격을 했을까? 그리고 셋째, 다른 어느 나라가 혹시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입니다. 그죠? 첫째,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진주만 공격 때처럼 9.11 때처럼 이렇게 기습 공격을 받았을까요? 하마스의 공격이 있은 후 전 세계 언론은 일단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신벳, 미국으로 치면 FBI, 국내 관할 정보기관이죠. 와, 모사드, 미국으로 친다면 CIA, 즉 국제 관할 정보기관이죠. 들이 9.11 때처럼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테러 전쟁 공격을 사전 파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언론 및 지정학 학술지들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CNN에 특파원 피터 버건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9.11 테러 때에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미국을 상대로 매우 큰 테러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었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까지 보고되고 있었으나 미국 행정부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당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상황이 사실 신기합니다. 책임은 정보 당국의 잘못으로 돌려줬고 여론선상에서 그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불타오르는 애국심은 정부 뒤에 똘똘 뭉쳐서 테러와의 전쟁에 임했었다는 점, 이것을 피터 버건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2일 BBC 기사는 미 하원의 Foreign Affairs Committee,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클 맥콜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집트의 정보기관의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 정부에게 하마스가 곧 큰 공격을 감행할 것 같다고 귀뜸해 주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음해하려는 매우 고약한 페이크 뉴스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은요. 피터 버건의 9.11에 대한 관찰을 상기시켜 볼 때 이스라엘도 들어온 정보를 소위 connect the dots, 점을 이어서 그림을 만들어 보는 분석에 실패하든가 또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만심에 빠져서 이 그림을 미처 인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 및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9.11 이후 미국에서 그랬듯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정부 뒤에 애국심 충만하여 결집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예비군 나이의 유대인들은 국내 국외 각지로부터 나도 싸우게 해달라고 몰려들어서 어떤 부대들에서는 당신들을 받아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 며칠 후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하마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큰 테러 공세를 펼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마스 테러 공격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지난주에 올린 비디오에서 언급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rapprochement,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해빙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그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 간의 불행한 역사는 1920년, 30년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중동의 아랍인들 간에서도 팔레스티니언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묘연해지면서 그리고 특히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종주국 이란 간의 대립과 적대감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보다도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더니 2020년에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UAE와 바흐레인 등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이 두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오일머니를 초월하여 정상적인 경제를 영위하는 국가로, 즉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려 하다 보니 과거에 매달려서 그리고 같은 아랍 계통이라는 점을 빼고는 잘 알지도 못하는 팔레스티니안들 문제에 얽매여 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좁디 좁은 페르시아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란을 아닌 척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바이든 정부의 중재에 따라 이스라엘과 rapprochement, 수교 정상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흐레인과 UAE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특히 황태자 겸 수상 무하마드 빈 살만 MBS는 팔레스티니안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다는 것이, 즉 짜증나도록 귀찮아한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관찰입니다. MBS도 UAE, 바흐레인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50년, 100년 앞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는요. 이렇듯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3자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의 최대 적국 3국이 스크럼을 짜는 것이 되겠죠. 이 관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니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또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인정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팔기를 거부하는 최첨단 무기 통신 테크놀로지들을 제공하며 경제 교류를 하고, 미국은 시큐리티 개런티 안보 보장을 제공해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분야 핵 개발을 돕게 됩니다. 이 3국이 그러고 싶은 최우선 이유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이스라엘을 파괴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하마스, 헤즈볼라 등 테러리스트 집단 등을 키워오고 있는 이란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3자 체제를 만들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체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미국이 중동에서 한 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 개발 덕택에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되어버렸다는 점 외에도 20년 넘게 진행해온 테러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력을 소진하였고, 국내 정치는 분열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게도 슬쩍 먹이를 던졌죠. 바로 지난 8월 그동안 우리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재산 $6 빌리언, 약 7조 원을 일단 동결 해제해 주었죠. 아직 절차상 이란이 실제로 가져가지는 못했다고는 하지만은요, 그 표면적 이유는 이란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인질 석방이기는 하였지만 이란과의 해빙도 은근히 희망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잡하지만 그럴듯한 미국의 중동 탈출 작전은 아마도 미국의 천재적인 NSA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중동 분석가 수잔 말로니는 Foreign Affairs Journal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철저한 디아크로시, 신권주의 국가로서 궁극적으로는 백악관이 계산하는 것처럼 실리적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Great Satan, 거대한 악마, 즉 미국이 도덕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으며 지금 그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란으로서는 미국이 이런 3자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절대 놔둘 수 없고, 그 해법은 무엇인가? 중동에서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을 제조함으로써 이란이 미국보다도 더 미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및 이스라엘과 가까워져서 이란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동에서 힘의 균형을 이란에 유리한 고지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는 것, 그 점이죠. 이 점은 그동안 이란이 자금대주고 훈련시켜주고 무기 및 테크놀로지 대주면서 그야말로 키워온 하마스가 의도하는 바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란의 행동대장들, 즉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터뜨려 온 것인데, 이란이 직접 나서면 전쟁이니까는요, 이번에는 하마스가 그 큰 한 건을 터뜨린 것이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마스 테러 공세가 MBS에게 무슨 골칫거리가 될 수 있냐고요? 팔레스티니안 문제에 관심도 없다면서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MBS일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 아랍인들의 여론만은 무시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 어디를 가도 그렇듯이 여론이라는 것은 국가 수장의 실리적인 정치적인 계산과는 달리 때로는 민족주의적으로, 때로는 지금의 경우처럼 종교적으로 매우 감성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MBS가 미국, 이스라엘과 3자 체제를 구축해 봄도 일리가 있지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all stop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삼국 관계를 구축해놓고 중동에서 한 발 빠져나가겠다는 희망사항도 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셋째, 혹시 다른 나라가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이번 하마스 공격 계획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익명의 하마스와 헤즈볼라 내부 인사가 제공한 정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방 세계와 내통하는 이중 가첩들인지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이란이 배후에 있으리라고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으나 일단은 그랬다는 정보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리어 이란의 수뇌부도 적지 않게 놀랐다라는 정보를 언급하면서요. 이 사태의 확장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미국으로서는 아직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란은 하마스의 이런 공격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3적 구조를 틀어놓는 절대절명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국가이고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의 현 정권을 키워오다시피 한 국가이다 보니 어떤 형식이 됐든 관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덕을 보는 나라들이 또 있지요. 이란의 친구들 러시아, 특히 중국입니다. 최근 상당히 인정할 만한 중국 관련 유튜브 채널 몇 군데에서는 익명의 중국 고위 관료들의 제보를 인용한다면서 중국도 관여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라고 제시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 때 푸틴이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난 직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란의 최대 클라이언트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항저우 아시아게임 개막식에 참가하여서 시진핑과 만난 직후 이번 하마스의 공격 또한 시작되지 않았느냐, 뭔가 배후에 거대한 업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시진핑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신흥경제공동체 회의에 참가하고 오는 중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가 탄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함으로써 그를 암살하려 했고 그 주도자가 2주 전에 제가 올린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 갑자기 사라져서 생사가 묘연한 리 유차오 장군이 바로 그 계획을 한 장본인이었다. 그 사건도 이란 및 이번 하마스 공격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등등 주장까지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으니 그저 추정일 뿐이지만 아직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추정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란과 짜고 하마스더러 씩씩 가서 물어. 그럼으로써 시진핑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가 논리적으로 계산이 잘 나오지를 않아서요. 중국 내부의 문제점들로부터 중국 인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러시아, 이란과의 3자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을 괴롭혀서 국력을 소진시키고 미국 정치를 분열시키기 위함이다? 글쎄요. 도리어 현 시점에서는 시진핑에게 돌아올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하마스가 이번에 발사한 5-6천 발의 미사일과 그 시스템에서 중국 부품이 나오던가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다는 등 중국 개입의 증거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대립이 갑자기 군사대부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친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고 삼국 관계가 무너지면서 힘의 균형이 틀어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진영과 이란 진영 간의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당장 오일앤가스 공급 선상에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요. 글쎄요. 그런데 팔레스티니언들과 이스라엘리들 간에 도대체 언제부터 왜들 싸워오는 걸까요? 그 답을 좀 알아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래서 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윤곽이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한국에서는
등한시대는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어느 지정학 책을 보아도 반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리도 이 비극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